마켓 이슈 분석 이어갑니다. 22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기대감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실망감이 시장을 좀 지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시장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22 앞으로의 방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번에도 의외로 실망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2의 부양책 내년 1분기로 미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수가 밀린 걸 보면 실망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 오늘도 MTN의 김정은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위원님. 네, 두 분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시장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유로화 환율의 일중 동향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보통 달러화나 유로화 같은 경우 진짜 빅이벤트가 터지지 않는 이상 큰 폭의 진폭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 변해도 생각보다 많이 움직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실제로 FX 거래에서 50배 이상의 레버리지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바로 이 외환 거래인데요.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일중 흐름이 1.22 라인에서 1.24까지 굉장히 크게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22까지 가는 것은 최근 몇 년의 최저치였다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시장의 기대감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유로가 계속 내려갔고 그래서 달러가 밀려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의 강세 요인도 있었지만 실제로 유로의 약세로 인해서 밀려 올라가는 요인이 더 강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매일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실망스러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표가 되기 바로 이전까지는 1.2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발표가 바로 나면서 시장의 실망감을 반영할 때는 1.24 라인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가는 급랠리를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이거 하나로 이제 모든 게 설명된다라는 거죠. 시장에선 계속 아닐 거야, 이번에 안 할 거야 라고 경고를 주었지만 금융시장 내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 해야만 한다라는 압박을 계속적으로 줬던 거고요. 그 실망감이 바로 환율시장에 반영되면서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진폭이 유로화에서 나왔고요. 이것이 상대적으로 오늘 달러를 밀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를 많이 했다가 그렇지 못했다. 약간 시장이 좀 불쌍한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럼 내년 1분기에는 확실히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드라기 총재의 발언대로 되는 겁니까? 일단 독일과의 조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쪽이라든지 아니면 독일 측에서는, ECB 측에서는 어떻게든 남유럽 쪽에서는 하고 싶지만 독일이 여전히 확실하게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독일 내에서도 최근에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관점을 본다면 1분기까지 계속 어떻게 조율해 나갈 거고 독일의 경제 지표는 과연 얼마만큼 안 좋아질 것인지. 만약에 독일의 경제 지표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스웨덴 쪽에서 뭔가 문제가 터진다든지 아니면 지금 문제아가 세 국가가 있는데 유로존 포함 국가는 아니지만 러시아와의 관계 그리고 유로존 내에 포함되어 있는 두 악동, 지금 키프로스와 그리스는 전혀 유럽 증시, 유럽 금융시장과 다르게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의 뭔가 문제가 터진다면 대책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독일의 시각이 다르고 다른 나라의 시각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기대했던 만큼의 전면적 QE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면적 QE가 아니라면 시장의 빅랠리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 돈으로 유로존 내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에도 바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바젤3 협약이 시작되면서 자본 이동의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만큼의 캐리 트레이드는 쉽게 나올 수 없다라는 점에서 전면적 QE가 아니라면 시장의 기대치는 낮춰야 된다가 결론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부진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간밤에 또 크게 올랐던 종목이 있습니다. 네. 바로 앞서 시황에서 봤었던 RF 마이크로 디바이시즈라는 종목인데요. RF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다라는 소개만 잠깐 드렸었는데 좀 더 구체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RF가 뭡니까? 라디오 프리퀀시거든요. 결국 무선 주파수입니다. 무선 주파수와 관련된 부품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통신망이 발달하고 그와 관련된 연결기기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4G LTE가 마치 상용화된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유럽의 그 어느 국가도 지금 4G가 제대로 된 국가가 없고요. 미국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LTE가 되고 있는 도시가 실제로 몇 개 안 됩니다. 버라이즌 통신사 정도만이 대도시를 거의 커버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 아래 통신사로 내려가게 되면 실제로 커버리지가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바일 통신 속도에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는 통신 시장이 이제 시작이다. 웨어러블도 시작이고 4G LTE 투자도 이제 시작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통신 세대별로 3G와 4G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과
그다음에 그 포지 통신 인구를 비교하게 되면 2018년과 2013년도의 비교를 지금 보시고 있는데요. 아시아에서도 폭발적인 증가, 북미와 서유럽 쪽에서도 폭발적인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의 긍정적인 관점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점을 놓고 보게 되면 RF가 왜 중요한가, RF 부품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연결기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통신 세대가 점점 국가별로 진화되고 있다는 점, 이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RF 그리고 통신 세대의 진화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글로벌 통신 장비 부품주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월가에서는 스카이웍스를 주목하자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네, 스카이웍스가 지금 그 RF 네. 마이크로 디바이시즈랑 똑같은 그런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건 애플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애플을 주목하지 말고 스카이웍스를 주목하라라는 어제 월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부품이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이들 종목의 상승률이 최근에 지수의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고 있고 다 같이 오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준비된 그림 몇 가지를 더 확인을 해보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글로벌 모바일 트래픽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통신망의 발달 때문도 있지만 아이폰이 5.5인치로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트래픽 자체가 급격하게 늘 수밖에 없는 거죠. 3.5인치, 4인치였던 것이 5.5인치로 늘어나다 보니까 또 4.7인치로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 들어가는 정보량이 몇 배나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통신망에서는 과부하를 받아서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아이폰 6의 그 보급량을 생각보다 빠르게 늘릴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곳에서는. 그다음에 3G망에서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펜토셀이라든지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속도 증가, 그다음에 기존의 기간 통신망에 대한 속도 증가가 빠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의 동향과 전망을 놓고 봤을 때도 향후 이 시장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시장에서 모두 급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가 특별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전 시장이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살펴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늘어나면서 연결기기들이 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인터넷 그 시장에서의 판매 증가가 과거처럼 통신장비에서 포지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기기 간의 연결을 늘어야 되기 때문에 RF 부품들의 수요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RFMD나 아까 말씀드렸던 스카이웍스가 최근에 시장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기존에 이제 있는 기간 인터넷, 무선 인터넷망에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차고 있는 시계, 안경에 연결하는 RF 부품도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요 급증에 따른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최근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주가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핵심은 한 가지라는 거죠. RF 부품의 수요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고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네, 그렇다면 RF를 비롯해서 이 통신 기업들의 이 설비 투자 확대는 더욱더 있을 수밖에 네. 없겠다라는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주가도 꾸준하게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떠한 점을 좀 주목해보고 살펴볼까요? 굉장히 안타깝게도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은 글로벌적인 기업이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1, 2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인 반면 국내에는 그런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혜주는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억지로 끼워 맞춰서 그나마 좀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트렌드를 갖고 있는 종목군들, 그나마 노력하면서 수출을 뚫어내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종목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트렌드를 쫓아가고 있는 종목. 트렌드가 뭐냐? 수출형 기업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수 쪽에 아무리 해봐야 돈 안 된다라는 것 이미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형 기업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R&D 능력이 있어서 글로벌 트렌드를 최소한 선도하지는 못해도 쫓아갈 수 있는 종목이어야 되고요.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밸류 수준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최근 일본에 이어서 베트남과 대만을 뚫어내고 있는 다산 네트워크스. KMW는 이미 스프렌트를 통해서 RRH라고 하는 기지국, 소형 기지국을 이미 수출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는 소규모 펜토셀을 미국에 수출을 계속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현재의 과도한 저평가에서 벗어날 가능성 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통신장비 관련주 중에서 Y솔이 지금 RFMD랑 가장 비슷한 종목인데 아직까지 실적이 따라주지 않고 있어서 주가는 안 올라가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에선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고려해보면 관심 종목에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솔리드와 OE솔루션은 핵심 부품과 솔루션 수출이 증가하면서 의외로 미국 시장에서 또 선전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 중에서 종목을 좀 압축해보면 Y솔과 OE솔루션, 솔리드 같은 종목군들의 관심을 높여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출형 기업이어야 되고 R&D 능력이 높은 종목들로 좀 집중을 해보자 이야기 주셨어요. 네. 투자 유망주로 Y솔과 OE솔루션 그리고 솔리드를 언급했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장 시장 전략으로 이어가야겠죠? 네, 오늘장 선전략 함께 해보시죠.